태풍과 날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름으로 열대 저기압이라고 불리우는데, 열대라고 하는 것은 월 평균 기온이 20도씨 이상인 지역을 의미합니다. 열대 저기압은 수온이 높은 열대 해상에서 발생하는 저기압인데, 열대 저기압 중에서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17m/s 이상으로 성장한 것을 태풍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온대 저기압과는 달리 전선을 동반하지 않으며 일기도에서 발달한 태풍의 등압선이 조밀한 동심원으로 표현됩니다. 밑에 적혀있는 온대저기압과의 비교는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어쨌든 간 열대지방에서 바람이 엄청나게 센 저기압, 그것을 태풍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러한 강한 풍속을 만들어주는 데에 에너지, 과연 누가 주는 것일까? 그것을 보도록 할게요. 태풍의 에너지원은 수증기의 수문열 또는 자멸, 응결열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물을 끓이면은 수증기가 됩니다. 액체에서 기체가 될 때 우리 열 흡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반대로 수증기에서 물이 되려면은 열을 방출해야 됩니다. 이때 방출되는 열을 응결열이라고 하는데, 태풍의 에너지원이 바로 이러한 응결열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수문열 또는 자멸이라고도 불리우죠. 그래서 이러한 수증기의 응결열에 의해서 태풍이 발달합니다. 밑에 그림을 보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태풍의 발생 과정입니다. 일단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위도 5도에서 25도 열대 지역이구나. 그 다음에 수온이 약 27도 이상, 그리고 따뜻한 바다여야 됩니다. 우리가 최근에 발생한 흰남노라는 태풍 같은 경우는 위도 25도 이상에서 발생을 해가지고 약간 예외 상황이긴 한데, 대체적으로 태풍은 위도 5도에서 25도 사이에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적도에서는 태풍이 발생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전향력이라는 힘 때문인데요. 이 전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생기는 가상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상에서 유체의 이동, 바람이나 해류의 이동을 볼 때 움직이는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휘게 하는 힘, 그것이 전향력입니다. 자세한 것은 지구과학 2에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전향력이라는 힘이 있는데, 이러한 전향력은 움직이는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휘게 하는 힘이다. 그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전향력을 수식으로 살펴보면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인 파이는 위도를 뜻하는데, 파이에 0을 집어넣게 되면은 사인 0도가 됩니다. 사인 0도는 0이죠. 적도에서는 이러한 전향력이 0이기 때문에 무언가 회전하는 힘이 0이고, 이로 인해서 태풍이 발생되기 어렵다. 그 정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되고, 아무튼간 적도는 태풍이 발생하기 좋은 조건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도에서는 태풍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따뜻한 바다에서 물이 증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기류가 생기게 되고,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상승기류가 있으면은 구름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름이 생겼는데, 구름이 생겨서 비가 내리는 경우라면은 수증기에서 물방울이 된 경우죠. 그러면은 주변에 응결열, 그리고 자멸, 수문열 다 똑같은 말이라고 했죠. 이러한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상승기류가 더 강화가 됩니다. 그러면은 구름이 더 수직으로 상승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때 전향력의 영향을 받아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는 저기압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발달한 정난운, 그리고 저기압, 열대 저기압, 우리한테는 태풍으로 불리운다. 우리가 구름이 생기는 메커니즘을 기억해 주시면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뜻한 바다 위에서 태어난 태풍. 탄생과 함께 엄청난 위력을 가지기까지 태풍의 성장 배경에는 어떤 요인들이 작용하는 걸까? 열대바다는 강렬한 태양빛을 받아 바닷물의 온도가 항상 높고, 대기는 그만큼 고온다습한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다. 태양열에 의해 뜨거워진 공기는 수증기를 빨아들이면서 강력한 상승 기류를 만들고, 이 상승 기류에 의해 공기 온도는 낮아지고 부피는 팽창해진다. 많은 수증기가 찬 공기와 만나 물방울로 변하고, 이 물방울들이 덩어리로 모여 비로소 태풍의 씨앗, 즉 구름이 되는데, 공기 덩어리가 상승과 팽창을 활발히 하게 되면 구름이 수직으로 발달하는 정난운이 형성된다. 수증기가 물방울로 바뀌면서 방출하는 잡열은 기존의 정난운을 더욱 강화시키고, 이때 위로 올라가던 공기는 전향력에 의해 회전하면서 마침내 폭풍과 태풍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처럼 따뜻한 공기가 바다로부터 엄청난 수증기를 공급받아 세력을 키우는 현상이다 보니 지구가 더워지면 태풍의 강도도 세질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태풍의 이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태풍 관련 뉴스를 보면은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열대지방에서 북상하는 그러한 모습을 주로 보실 수 있을 텐데, 발생 초기에는
무역풍과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북서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태풍이 아까 열대지방에서 발생한다라고 했죠. 우리가 영도에서 30도 부근, 이쪽에서는 무역풍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역풍의 영향으로 서쪽으로 태풍이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7월에서 9월 사이에 태풍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활약을 펼치는 시기이죠. 그래서 이러한 영향으로 같이 북상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30도 부근에 가게 되면은 이제 편서풍의 영향을 받습니다. 편서풍이라고 하는 것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이죠. 그래서 이러한 편서풍 영향을 받게 되면은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0에서 30도 구간에서는 태풍이 서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30도 부근을 넘어가게 되면은 동쪽으로 빠지게 된다. 계절별로 이러한 이동 경로를 보니까 7, 8월 같은 경우는 9월이나 10월에 비해서 서쪽으로 더 이동한 모습을 확인해 줄 수 있는데, 이 시기에 우리 북태평양 고기압이 위치하고 있어서 이거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태풍의 이동 경로 한번 살펴보았고요. 참고로 태풍이 이렇게 방향이 꺾이는 이러한 지점을 우리가 전향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어도 한번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향점이라는 단어도 살펴보았고, 위의 내용 같이 읽으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발생 초기에 무역풍과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북서쪽으로 진행하다가 북위 25도에서 30도에 이르면 편서풍의 영향으로 방향을 바꾸어 북동쪽으로 진행하는 포물선 궤도를 그린다.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강한 8월 중순, 9월 초에는 중국 내륙으로, 그리고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약화되는 9월 초 이후부터는 일본 동쪽 해상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 발생한 태풍을 보면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러한 패턴을 만족하지 않는 그러한 태풍도 있지만, 우리는 평균적인 그러한 태풍을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태풍의 소멸입니다. 우리가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데, 위에서 우리가 태풍 에너지원이 무엇이었죠? 그렇습니다. 수증기가 응결할 때 생기는 응결열이었죠. 다시 말해서 뭔가 수증기가 사라지면 될 것 같은데, 바다에서 육지로 가면은 수증기의 공급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태풍은 육지에 상륙하거나 해수면의 온도가 낮은 해상을 지나면은 고온다습한 공기의 공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육지로 가게 되면은 지표면의 마찰로 인해서 풍속이 급격히 감소하고 중심 기압이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압이 상승하면은 고기압에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력이 약해지면서 온대저기압으로 변화하거나 아니면은 사라질 수 있다. 그래서 태풍은 수증기의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은 소멸하게 된다. 태풍의 정의와 에너지원, 그리고 발생 과정, 그리고 이동과 소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태풍의 여러 가지 특징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